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아주 유명한 무기, 대단한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 뺨치는 마개조 남아공의 올리펀트 전차 알려드리겠습니다. 올리펀트, 엘리펀트하고 비슷한 발음이죠. 엘리펀트는 E로 시작하는 코끼리, 올리펀트는 O로 시작하는 코끼리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말로 뭐 영어인데 어쨌든 코끼리라는 말입니다. 자, 한때 잘 나갔던 얼리 어답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죠. 이 육군이 1958년도에 이스라엘보다 먼저 영국의 센츄리온 전차를 도입을 했습니다. 영국이 2차 대전 마지막 막판에 이 센츄리온 전차를 개발했는데 40년대에 이제 이 영국 육군이 이 센츄리온 전차를 장비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50년대 들어서 다 완료를 하고 해외에 팔기 시작했어요. 그때 거의 뭐 아주 초반기에 이 센츄리온을 샀던 나라가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인데 이스라엘보다 먼저 샀어요. 야, 센츄리온 지금 봐도 참 잘생겼습니다. 이 사이드 스커트 하며 지금 우리 K1 전차의 사이드 스커트나 거의 흡사하게 생겼죠. 그리고 포탑, 그리고 이 언덕을 타놓고 가는 이 서스펜션의 부드러움, 이런 거 봤을 때 그때 당시 우리가 썼던 이 셔먼 전차, 이런 셔먼 전차하고는 정말 차원이 달라 보이는 그런 전차예요. 정말 명작입니다. 주포가 20파운더 라고 하는 주포인데 영국 스타일로는 그렇고요. 미국 스타일로는 84.5mm. 그러니까 주포는 지금 규격으로는 좀 작죠. 그러나 주포를 제외한 이 포탑의 형상, 그리고 차체의 형상,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이 21세기형 전차와도 견주어서 크게 손색이 없는 그런 전차가 바로 센츄리온입니다. 이 센츄리온을 남아공이 58년도부터 250대를 샀습니다. 그렇게 해서 육군을 무장을 했어요. 그런데 유엔 제재를 받았죠. 왜냐? 인종차별 정책 때문에. 그래서 1961년도부터 1977년도까지 무려 16년 동안 유엔 제재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77년도에 제대로 된 유엔 제재가 이제 진짜 시작했죠. 61년도부터는 야, 너희 나라는 무역 안 해. 인종차별 철폐해. 야, 부끄럽냐? 뭐 이제 이런 국제사회의 비난들이 마구마구 쏟아졌습니다. 그러다가 77년도에 가서 유엔 제재가 들어가서 무기 금수 조치가 내려집니다. 이 61년도 같은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은 아프리카, 아시아 이런 데 있는 이 제3세계 국가들이 완전히 독립의 본물이 이루어지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을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흑인이라고 해서 미개한 국민 사람들이 아니다, 똑같다 라는 이런 명분이 다 이제 전 세계에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인을 차별했죠. 군대에도 흑인도 없었어요. 군대에도. 그럴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굉장히 이제 육군력을 증강, 개조, 개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무기 금수 조치가 생겼으니까. 그런 와중에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생겼습니다. 바로 숙적 앙골라가 T-55 전차를 대량 도입을 했습니다. 1970년대인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제 아프리카 끝자락에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나미비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앙골라가 있습니다. 이 앙골라는 중남부 아프리카의 최강 국가인 공산국가였어요. 그래서 이 앙골라를 소련이 공산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앙골라를 바탕으로 해서 쭉 주변을 전부 이제 공산화 작업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소련이 앙골라에다가 소련군이 직접 들어가진 않고 쿠바를 지원해서 쿠바군이 앙골라에 들어가서 앙골라군을 무장시켜주고 교육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해서 쿠바군이 주둔하고 있었고 그 시기에 이제 T-55 전차가 대량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T-55 전차의 주포는 이제 100mm죠. 그런데 이 지금 센츄리온 전차는 84.5mm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냐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빨리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 센츄리온을 개량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72년도부터 75년도까지 자체 개량을 하기로 하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왜냐? 이런 상황 때문입니다. 자, 남아공 정부님이 암스코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야, 지금 센츄리온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전차를 새로 살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 대대적으로 개량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이제 암스코가 아니 지난번에
스코키안이랑 세멜 그 개량안 보내드렸잖아요. 다 만들어 놓고 또 무슨 새 개량이에요. 이제 이러니까 변속기랑 핸들만 바꿔놓고 무슨 개량이야. 너 같으면 그거 타고 나미비아 들어가서 앙골라 놈들이랑 싸울 수 있겠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암스코가 그건 아는데 개량도 뭐 부품이 있어야죠. 지금 유엔 금수 걸린 거 몰라요? 제재 먹은 상태에서 무슨 시정 부품을 어떻게 구합니까?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유엔 제재가 내려졌으니까 무기 부품을 구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 부품이 있어야 개조 개량을 하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누군지 모르는 알 수 없음님이 채팅방에 난입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이 너희 하는 짓이 가상해서 그런데 내가 좀 도와줄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누구냐? 바로 미국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도와주는 것이죠. 왜냐? 이스라엘은 이제 이 이슬람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미국은 공산 세력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바로 위에 나미비아, 그리고 그 위에 앙골라인데 나미비아는 아주 허약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앙골라도 마음대로 들락거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보이지 않는 조력으로 탄생한 개량전차 올리펀트입니다. 이제 센츄리온에서 올리펀트로 이름을 바꿨어요. 1977년도. 그래서 엔진을 바꿨습니다. 왜냐? 기존의 센츄리온이 가지고 있던 이 엔진은 가솔린 엔진이었으니까 너무너무 연비가 안 좋은 거예요. 연비 그 풀로 채우면 거의 한 150km밖에 안 가는 겁니다.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전투를 할 수가 없죠. 때로는 나미비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싸우고 해야 되는데 이게 뭐 150km만 가면은 뭐 시체말로 앵꼬가 되니까 이거 뭐 보급기지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977년도에 미국의 도움으로 엔진을 바꿔놨습니다. 그 엔진이 우리와도 아주 인연이 많은 엔진이에요. 우리 한국의 M48 전차에 들어갔던 그 엔진인데 M48 전차 우리가 미국이 줬던 M48A2C라고 하는 버전이 있었죠. 그게 이제 휘발유 엔진이었습니다. 연비가 너무너무 안 좋았죠. 그래서 그걸 우리도 디젤 엔진으로 바꿨죠. 그래서 M48A3K 이런 버전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 엔진, 그 750마력짜리 엔진을 여기다가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항속거리가 늘어나죠. 디젤 엔진 연비가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엔진 하나 바꿨을 뿐인데 퍼포먼스가 차원이 다르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올리펀트 마크 1입니다. 77년도에 이렇게 개량을 했는데 주포는 아직도 84.5mm 20파운드4 그대로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앙골라가 T55를 대량 도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주포도 바꿔야 되지 않냐? 이제 이렇게 돼서 주포를 대량으로 이제 교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T55 상대해서 쏴올리면 주포 바꾸자. 그렇게 해서 105mm 강선포를 갖다 붙여요. 이게 바로 올리펀트 마크 1A인데 1978년도에 이 개량을 합니다. 불과 엔진을 바꾼 뒤에 1년 만에 이제 주포까지 개량을 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아프리카 공화국의 주력 전차가 됐고 명실상부하게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전차가 된 거예요. 이때의 재원을 보면 전투 중량이 무려 56톤입니다. 지금 우리 K2 흑표 전차 정도 되는 무게예요. 엄청나게 무겁죠. 승무원은 4명입니다. 엔진은 750마력 디젤이고요. 최대 속도는 시속 45km. 좀 느리죠. 항속거리는 우리 M48하고 똑같은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M48보다 훨씬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350km 밖에 안 가요. 우리 M48은 400km 정도를 가죠. 주무장은 105mm 강선포입니다. 이게 또 우리나라하고 또 인연이 있어요. 어떤 인연이 있냐? 우리 한국의 K1 전차, 88 전차. 그 K1 전차의 105mm 강선포.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겁니다. 영국에서 도입한 L7 주포를 달았는데 우리 한국의 K1 전차도 바로 그 영국의 L7을 기반으로 만든 포죠. 그래서 이 엔진 그리고 주포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하고 아주 인연이 깊은 그런 탱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이제 올리펀트 마크 1A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제 대량으로 개량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전쟁이 발생했어요. 바로 앙골라에서 첫 데뷔를 합니다. 실전을 붙었어요. T55 전차 부대를 괴멸시켜 버렸습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이게 이제 그때 사진인데 롬바강 전투라는 전투예요. 1987년
9월 1일에 벌어진 전투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나미비아의 SWAPO 게릴라 소탕을 위해서 앙골라 영토에 진입한 남아공 육군 기동부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앙골라 기갑부대가 출동해서 벌인 격전입니다. 앙골라군은 72대의 T-55 전차를 투입했으나 62대가 파괴됐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전차 2대 그리고 장갑차 5대 등의 피해만 입고 종결됐습니다. 완전히 그냥 압승해버린 것이죠. T-55 전차와 소량의 T-34 전차 해서 무려 72대가 출동을 했는데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차들이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근데 전차 2대가 이제 피해를 입었는데 이 전차 2대는 파괴가 됐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끌고 와서 수리를 해서 다시 썼다고 하니까 뭐 포탑이 날아가고 이 정도 파괴된 건 아니죠. 그냥 피격이 됐지만 파괴는 대파는 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장갑차 5대 이건 이제 파괴가 됐다라고 하네요. 이런 피해를 입었다. 이건 뭐 거의 뭐 걸프전 할 때 허버트 맥메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라크의 T-72를 박살을 냈던 그 전투하고 거의 비슷한 어떤 그 전과를 올린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북한의 천마호 전차 그리고 그 이전에 북한이 대량으로 가지고 있는 T-54, 55 이런 것들 하고 만약에 우리 M48, A5K 그리고 우리 K1 이런 것들이 만약에 싸우면 이 정도 전과 올리지 않을까요? 이 K1 전차의 차체보다 훨씬 더 약한 센츄리온 전차의 차체를 가지고 그 정도 성과를 올렸고 우리 K1의 주포하고 똑같은 주포죠. 그러나 또 탄은 또 우리께 또 좋아요. 텅스텐 단심으로 만들어서 아주 관통력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 북한군 전차하고 싸워도 K1 전차 105mm라도 압승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대단한 전과를 올렸죠. 나미비아가 이 남북으로 한 100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인데 그걸 관통해서 앙골라 지역까지 들어가서 거기에서 싸운 겁니다. 이 앙골라가 나미비아를 공산화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이제 반군을 지원을 했죠. 그걸 이제 쫓아가다가 이 나미비아 반군이 앙골라로 들어가니까 계속 들어간 겁니다. 그냥 거기 들어가서 앙골라군하고 싸웠는데 정말 대파시켰어요. 근데 뭐 엄청나게 많이 갔냐 그게 아니고 기록을 보면 4개 대대가 갔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지원대대 뭐 이런 거고요. 전투대대는 2개 대대. 그런데 그 전투대대가 전부 기갑인지는 뭐 제가 본 기록은 알 수 없었습니다만은 2개 다 뭐 기갑부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72대의 전차보다는 더 적을 텐데 그런데도 이렇게 완전히 압승을 거둬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올리펀트로 재미를 본 남아공 정부가 이제 이스라엘처럼 마 개조에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올리펀트 마크 1B를 또 만들었어요. 1991년이죠. 이제 냉전이 끝났는데 이 계획은 물론 냉전 끝나기 직전에 세웠겠죠. 그래서 방어력을 더 강화시킵니다. 왜냐? 센츄리온 전차가 1958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그때의 뭐 소련제 전차 해봐야 100mm, 110mm 이런데 이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125mm 주포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자신들도 이제 방어력 좀 더 강화시키자 해가지고 보시다시피 포탑 앞에 증가장갑을 잔뜩 갖다 붙입니다. 그렇게 해서 방어력을 강화시키죠. 증가장갑을 잔뜩 갖다 붙이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무게가 무거워지죠. 그러니까 이제 변속기, 서스펜션 이런 것들을 교체를 하고 엔진을 750마력에서 950마력짜리 엔진으로 파워업을 합니다. 무게가 무거워지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방어력이 강화된 포탑으로 재설계를 합니다. 이렇게 개조를 또 했고요.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한 15년 쓰다가 또 교체합니다. 15년 쓰다가 2006년이 됐어요. 2000년대 초반에 프랑스가 르클레르 전차를 만들었죠. 3.5세대 전차의 뭐 최초의 3.5세대 전차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전차인데 그 르클레르 전차 그리고 영국의 챌린저 2 전차 이런 것들 중에서 하나를 도입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남아공 육군이. 근데 정부가 야 무슨 지금 우리 주변에 적이 어디 있다고 그거 왜 쓰냐 하지마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또 바꾸자 해가지고 이제 2006년도에 포탑 그리고 사격 통제 장치 서스펜션까지 전부 교체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거 보이죠? 이게 전차장용 조준경입니다. 그래서 포수만 조준경이 있는 게 아니고 전차장용 조준경까지 생겼기 때문에 이게 뭐냐? 포수만 적 타겟을 조준하는 게 아니고 전차장도 하니까 뭡니까? 헌터 킬러 기능을 가진 겁니다. 바로 3세대 전차의 기본이 헌터 킬러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동간 사격, 주야간 전투 이게 3세대 전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올리펀트 마크 2는
엔진을 다시 더 강화시켰어요. 1040마력으로. 그러니까 개조한 지 15년 만에 다시 엔진을 90마력을 더 파워업을 하고요. 그러면서 기동간 사격 능력을 부여합니다. 완전히 3세대 전차가 된 거죠. 그리고 신형 복합 장갑을 설치해서 이 포탑 부분에 완전히 지금 재설계를 했죠. 그래서 더 방어력을 강화시켜요. 그리고는 헌터킬러 기능. 완전히 3세대 전차가 돼버린 겁니다. 센츄리온 전차가 3세대 전차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바 개조를 하고, 그리고는 또 4년 후에, 야, 이 개량으로 재미봤다, 너무 좋다 해가지고, 이 데넬사에서, 자, 고객님, 이제 정부에게 또 꼬시는 겁니다. 고객님, 새로 나온 최신 사양입니다. 이걸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점점점. 이게 누가 봐도, 레오파드 2, A7,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강화된 방어력, 이런 걸로 이제 또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공이, 야, 그만 좀 우려먹으라. 이제 그만하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프로토타입 한 대만 지금 존재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센츄리온인 이 올리펀트, 과연 언제 퇴역할까요? 1958년도. 그러니까 58년 개띠죠. 지금 만으로 62살, 우리나라로 63살, 이 올리펀트, 58년 개띠가 아직도 아프리카의 남쪽에서 그 지역의 패권을 잡고 있는 전차입니다. 이 정도로, 이 동네 짱인데 뭐 굳이 새 거 사야 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센츄리온, 그러면 센츄리온 뭡니까? 바로 백인장 아닙니까? 과거에 이제 로마 군대가 10인장, 100인장, 1000인장, 뭐 이렇게 이제 운영을 했는데 그 센츄리온 100인장이에요. 100인장인 이 센츄리온이 혼자 빼고 그냥 센츄리가 될 것 같습니다. 100년을 쓰는 센츄리. 지금 이제 58년 개띠니까 62년 썼으니까 앞으로 38년만 더 쓰면 센츄리가 되는 겁니다. 센츄리.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렇게 정말 없는 살림은 아니었죠. 아주 제재가 되는 이런 열악한 국제 환경 속에서 이 주변국에게 버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개조를 해서 사실은 또 직접 전투를 벌여서 압도적인 전과를 올리기도 했던 올리펀트 전차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